리동. 오전에 주문하고 오후에 읽자. 예스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 영화 예매도 예스하세요. 우리 금융지주 회장을 하시던 분 중에 김종덕 선생님 회장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요. 그 일요일 날 낮에 벤치에 앉아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신 분이라서 이제 연세 있으시고 그분이랑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봄에요. 그 시꺼멓던 흙에서 빨간색 꽃이 올라오는 건 무슨 기적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기적입니다. 그 시꺼멓던 흙에서 어떻게 그런 빨간색 꽃이 올라옵니까? 그것들을 왜 저는 여태까지 다 놓치고 살았습니까? 왜 이 나이에 돼서야 그걸 보기 시작합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그거 안 보고 여전히 봄에 꽃 핀다고 뭐 난리야 라고 살다가 가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기적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가을바람, 그 치열하던 36도에 아침에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저녁 때 바람에 차가워진 느낌을 느껴보셨는지요? 그 뜨거운 태양 속에 가을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을 잡아냈을 때 그 짜릿함, 그게 요즘 제가 사는 가장 행복한 포인트들입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런 걸 보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제가 이런 걸 보게 만들어준 그 몇 가지 범인들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범인이 누구냐 하면 정도전입니다. 창문 열고 편히 앉아 주역을 일러라니 가지 끝에 흰 것 하나 하늘의 뜻을 보이누나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역을 읽는 이유는 하늘의 뜻이 알고 싶어서 읽는 거였겠죠. 그러다가 창밖을 툭 시선을 던졌는데 가지 끝에 어느새 올라왔던 흰 꽃이 올라온 거겠죠. 그게 하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동양의 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양은 따집니다. 따지고 알아보고 분석하고 기어이 찾아냅니다. 그게 그들의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를 달에까지 보낸 거죠. 요번에 화성에도 보냈습니다. 이 여담입니다만 화성에 간 우주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큐리오시티입니다. 호기심. 저는 그 이름이 정말 좋습니다. 무슨 아폴로 같은 대단한 뜻을 가진 걸 보낸 게 아니라 인간의 호기심이 인간을 화성에 보낸 겁니다. 거기까지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 대기층이라는 게 있어. 거길 뚫고 나가야 돼. 뚫고 나가면 엔진이 있어야 돼. 엔진 하나로 안 돼. 2개, 3개, 4개. 그 다음에 공기가 없어? 그럼 공기통 들고 가. 사람이 이빨이 빠졌어? 거기다 나사를 박어. 이게 저거잖아요? 임플란트잖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뚫고 들어가서 두려움이 없이 끝까지 파헤쳐내는 뚫고 가는 힘. 이게 서양이라면 동양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봄꽃에서 하늘의 뜻을 보는 이 능력은 도대체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전 지구적인 이런 차원으로 돌아가고 있고 너무나도 모든 것이 빨리 변화하는 이런 세계, 오늘날의 이런 세계에서 고리타분한 인문학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인문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요즘에 무슨 2012년 동양고전 이런 걸 말한다 이렇게 하면은 2,000분이 넘게 몰려오신다.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서도 과연 계속 마음속에 남는 질문이 있어요. 인문학. 이것이 과연 이 세상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시대에 고전을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이런 세계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변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매우 느리게 적응해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시아의 시대가 되는 것은 아마 맞는 것 같아요. 21세기에는 이제 분명히 한중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으로 이미 많이 떠오르고 있고 갈수록 더 중요해지겠죠.
근데 이 아시아의 시대가 된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이게 너무 건방지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어그레시브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약간 밀렸고, 일본의 식민 지배도 당했고 이래서 그런지, 우리 요새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래서 그런지, 우리도 한번 한 주먹 날려봐. 이런 정도, 우리 세계 4강, 세계 5위, 이번 올림픽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점점 힘을 키워서, 사실 이게 맞는 사고방식일까? 저는 그런 의문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물론 잘 살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앞서가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당했던 만큼 갚아야지, 혹시 이런 거 뒤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경제력,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서구에 뒤지지 않는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패권주의적인 군사력, 이런 거 미국보다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앞서 나간다. 이게 아시아의 시대라고 하면은 그거는 별로 좋은 아시아의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아시아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세계인의 사상적 깊이를 더해주는 어떤 동양 고전의 지혜, 이런 거를 주고, 그런 것과 이전의 유럽 문명의 성과 이런 거를 버무려서 새로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문명의 틀을 만들고, 이런 것이 더 앞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양 고전이라고 하는 이 보고, 이것이 세계를 밝혀주는 어떤 새로운 프레임, 이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문학이라 할 때 인자와 문자를 알고나 얘기하는지 한번 짚어보자 이겁니다. 인자는 말이죠, 처음에 이 3,500년 전에 은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게 인자를 보면 전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된 것은 진나라 말 한나라 초엽에 와서 이 예서라는 글자가 많은 변화를 하는데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변한 것이고, 원래 모양은 전부, 더 심한 것은 아주 이렇게 완전히, 이게 뭐냐면 굉장히 몸을 숙이고 음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해서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인이에요. 사람은 알고 보면 별것 아닌 존재이니 하늘과 땅과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인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이 인자를 한 사람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는 모양이라고, 의지하니까 당연히 인간 사회는 인간끼리 서로 도와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문자는 어떤 우통을 벗은 알몸의 사나이가 가슴에 문신을 하고 서 있는 모양입니다. 왜 공작새나 숙공이나 혹은 호랑이나 왜 이런 짐승들은 아름다운 무늬가 있느냐? 나도 있다. 나는 그려서라도 있다. 문신을 넣어서라도 있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무늬라는 건 원래 의미가 뭐냐면 꾸미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없던 것을 꾸민다, 아름답게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이제 대강 눈치를 채겠죠. 바로 이 문이라는 것, 인문학이라는 것과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상보상성에 서로 돕고, 태극이라면 이 태극의 아주 이 부드러운, 그렇죠, 음과 양것처럼 이렇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장식하다. 그리고 예절, 진선미 가운데 진은 아닙니다. 진은 자연과학 쪽이 더 가까운 것이고, 진실이죠. 원래 본체. 그리고 문은 바로 선, 미, 이것을 추구하는 이 인문학의 그 원초적인 의미는 결국은 뭐냐? 겸손하게 살면서 겸손해요. 그리고
인간 세상을 더욱 윤택하게 살만나게 하는데 기여를 하는 학문, 이게 바로 인문학의 아주 간단하고 소박한 정의입니다. 이 기원전 시경 속에는 바로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까지 500년 동안 황하를, 긴 황하였죠. 황하, 특히 중부 지역에서 황하 문명이 있었던 거 다 아시는데, 거기에서 그 황하가 관통하는 중원 지역에서 유행했던 이 시 가운데서 뛰어난 작품 300여 편, 정확하게 말하면 311편인데 6편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305편만 남았어요. 305편을 묶어서 이것을 책 제목을 시라 그랬습니다. 배틀이에요. 배틀에 여기에 걸어놓은 시를 경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이랬잖아요. 이걸 위라 그럽니다. 위도, 경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를 짜는데 기본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리고 영원 불변한 진리, 이런 의미를 거기 담았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걸 공부하게 하고, 국립대학에 이것을 과를 개설하고, 학과를 개설하고, 오경박사를 두고, 이렇게 해서 권장을 해서 경학자를 붙이면서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여러분 아시다 시경이라는 말이 되는데, 경자가 이 영원 불변이라는 원칙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바이블 한 권의 책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성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이 로프, 실, 이런 뜻을 가진 이 수트라, 이것도 불경이라고 부르죠. 코란도 그 뒤에다가 코란경이라고 붙이죠. 그 왜 경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영원한 불변한 진리를 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어떤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실하고 약간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시경을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어떤 내용이,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의 시를, 1번부터 11번까지의 시를 제가 그 내용이 뭔가를 제가 한번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강가에서 얼핏 본 어떤 처녀를 봤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튿날 가는데 있어서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미치겠어요. 매일 가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맨날 밤에 뒹굴 굴면서 오매불망 전전반측하면서 여자를 그리워하는 사나이의 애타는 심정, 이게 시경 1번입니다. 여기에 무슨 문왕이니 문왕의 부인이 이런 건 뒤에 전부 다 갖다 덮어씌운 정치적 교화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원래 면목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오랜만에 친정의 부모를 뵈러 가는 새색시 두근거리는 심정.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 친정을 자주 못 가요. 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은 더 못 갑니다. 그런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짬을 얻어서 친정에 가게 된 여자의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담은 시, 그리고 저 먼 지방으로 출장 간 남편을 그리는 아내의 어떤 애타는 마음을 담은 시, 다음에 신랑 신부의 삶이 행복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잘 되라고 비는 이웃 사람들의 이 소박한 마음,